마이크가 켜진 줄 알고 계속 했는데 마이크가 안 들어가고 있었네요. 다행히 아무도 안 계셔서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한 것 같아요. 어쨌든 다시 처음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울증 약 때문에 밤낮이 좀 바뀌어서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 햇빛이랑 우리의 수면 사이클에 관련된 얘기를 하나 배웠습니다. 저는 이제 커튼을 안 치고 잡니다. 이제 해가 뜨면 눈을 뜨고 싶다, 이런 의지가 좀 담겨 있는 건데, 알고 보니까 이제 해가 떠도 잠을 자고 있으면 햇빛을 보는 효과가 없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해가 뜨면 그걸 눈으로 보고 그게 우리 눈 뒤쪽에 있는 감각에서 인식을 하고, 그래야 이제 그때 세로토닌이 나오고 그 해를 본 12시간 이후에는 멜라토닌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면 사이클을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햇빛을 눈으로 담는 게 중요하다. 이 수면 사이클에 대해서는 중요하고, 저는 이번에는 스케줄을 그냥 억지로 끼워 맞추다가 보니까 밤낮이 맞아졌어요. 옛날에 뭐 군대 때 생각해보면 밤에 뭐 밤 새고 다음날 오전에 자고 그 다음날에는 그냥 평상시처럼 이제 생활을 하잖아요. 좀 그런 거에 영감을 받아서 나도 늦게 일어나더라도 그냥 아침에 일은 못한 걸로 치고 그 오후부터는 내 스케줄을 따르자. 그래서 그렇게 며칠을 희생해 가면서 다시 수면 사이클을 되찾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한창 이제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잠이 안 올 때 봤던 게 넷플릭스 드라마 삼체를 한번 봤습니다. 넷플릭스가 결제되어 있기는 한데 넷플릭스로 본 건 아니고 이걸 요약본을 좀 봤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리즈거든요. 중국 소설인데 시리즈 1, 2, 3이 있고 나머지 하나 이제 결말에 관련된 소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원작자가 쓰신 게 아니고 이제 팬분이 쓰신 건데 원작자가 인정을 해서 4편까지 가 있는 소설입니다. 근데 이제 넷플릭스에서는 아직 1편만 드라마화가 됐고, 저는 요약본을 1편 요약본을 봤고 1, 2, 3, 4까지 소설 요약까지 봤습니다. 이 풀영상을 보는 게 요즘 시대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요약본만 봤지만 그런 미지의 외계 생명체, 어디에 외계 생명체가 있고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시각화되진 않는데 또 다른 뭐 외계 생명체를 이용해서 이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또 뭐 이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렇게 우주에서 외교를 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소설이죠. 이제 그 우주에서 지구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우주 외교를 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뭐 차원을 왔다 갔다 하는 건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이제 양자 얽힘을 이용하는 거나 뭐 질량을 낮춰가지고 물방울 만한 우주선을 먼저 보낸다거나 이런 신선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자 얽힘에 대한 얘기를 또 하자면, 저희가 이제 게임도 각 나라의 서버가 따로 있죠. 우리나라 서버, 대만 서버, 북미 서버 이렇게 따로 있는데, 따로 있는 이유가 빛의 속도의 한계 때문입니다. 빛의 속도보다 빨라질 수가 없죠, 어떤 물질은. 근데 우리 인터넷은 이제 빛으로 통신을 하기 때문에 북미 서버랑 우리 서버랑 이제 같이 게임을 하려면 그 빛이 왔다 갔다를 해야 되는데, 그 빛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만큼의 지연 시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 문제 때문에 같은 서버에서 게임을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에 나온 건 아니지만 양자 얽힘이라는 이런 물리적인 현상을 가지고 이거를 깰 수 있을까라고들 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의 입자에서 이게 어떤 이유로 인해서 두 개의 입자로 나눠집니다. 이게 양자인 거죠. 그러면 얘는 왼쪽으로 돌고 얘는 오른쪽으로 돌아요. 그럼 얘네는 한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디에 있던지 간에 왼쪽으로 돌면 얘는 오른쪽으로 돕니다. 그래서 하나는 화성에 갖다 놓고 하나는 지구에 갖다 놨을 때 화성에 있는 사람이 이걸 봤는데 얘가 왼쪽으로 돌고 있으면 얘는 당연히 지구에 있는 거는 오른쪽으로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보가 빛보다 빠르게 갈 수 있다. 화성에 있는 거랑 지구에 있는 건데 순식간에 확인이 되니까 이런 양자 얽힘을 이용해서 통신하는 게 가능해진다면 뭐 지구 전체 서버 아니면 뭐 우주 전체 서버까지 가능하겠죠. 이런 양자 얽힘이라는 거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 정말 내용이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양자 얽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진 못하지만 그래서 이런 게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삼체가 중국 소설입니다. 중국 소설이고 작가님이 본인도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도 그런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되게 늦게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그냥 한번 돌아볼 겸 제 영상들을 한번 쫙 세워놓고 통계도 보고 통계를 가지고 뭐 이것저것 해보고 피드백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미스터 비스트
의 온보딩 문서, 그러니까 미스터비스트가 세운 회사에 누가 들어오시면 그 문서를 보면서 이 회사를 좀 익혀라 하는 그런 문서를 봤습니다. 옛날에는 앞부분만 풀려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전문이 다 풀려 있더라고요. 바로 문서 번역을 돌려가지고 읽어보니까 이 세 가지 지표가 중요하다. 유튜브에서는 PR, VD, AVP, 클릭 스루 레이트, 노출 클릭률, 그리고 시청 지속 시간, 그리고 시청 지속 비율입니다.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는 처음 1분이 너무 중요하다. 이 썸네일을 보고 들어왔을 때 썸네일보다 더 하거나 아니면 썸네일에 기대에 충족하는 거를 1분 내에 보여줘야 나머지를 시청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썸네일도 되게 자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유용한 여러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보통 노출 클릭률이 1%에서 3%가 나옵니다. 잘 나온 거는 막 4, 5% 나오는데 대부분이 이제 1%에서 3%. 그리고 시청 지속 시간은 1분에서 한 1분 30초가 나옵니다. 많이 좀 저조한 편이에요. 저는 이제 실적이 좋은 영상들은 보통 노출 클릭률 4%에서 5%, 시청 지속 시간이 1분 30초에서 2분 정도가 나옵니다. 얘네 좀 잘 된 애들은 조회수가 1000회에서 한 4000회까지 나온 것들인데 최근에 제 여자친구도 게임 유튜브를 하나 운영 중입니다. 근데 저랑 주제도 다르고 시청층도 또 다르겠지만 이 수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자친구는 보통 이 노출 클릭률이 7%에서 9%가 나오고 시청 지속 시간도 한 4분에서 5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자친구의 채널이 훨씬 잘 되고 있죠. 여기서 좀 제가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저는 한 6개월 정도 했는데 여자친구가 이미 저를 뛰어넘었고 물론 이제 그런 분류가 다르지만 그래서 살짝 현타도 오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자친구 채널이 아니었다면 그냥 저는 이제 매일매일 개수만 채우자라는 생각만 하면서 발전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자극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을 좀 이겨내기 위해서 저는 보통 이제 GPT랑 회의를 많이 합니다. 저의 참모진 아니면 뭐 비서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회의를 하게 되는데 좀 제가 정리한 그런 영상 데이터들도 좀 보여주고 주제를 좀 잘못 선택한 건가 아니면 내가 전달 방식이 잘못됐나 아니면 이 가면을 쓴 것 때문에 그런가 아예 근본적인 것부터 이제 하나하나 좀 짚어봤습니다. 일단 우선 주제는 요 그대로 좀 가려고 합니다. 제가 게임 유튜브를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제가 장기적으로 원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닌 것 같고 이런저런 지혜에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면서 저 스스로도 하나씩 이렇게 성장하는 게 좋거든요. 여러 가지 삶에 대한 가치관도 정리를 하고 죽음에 대한 정리도 해보고 새로운 것도 배우고 그래서 그게 더 꾸준히 그리고 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계속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주제는 좀 그대로 가려고 하고 전달 방식도 좀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대신에 다른 채널들을 좀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그리고 편집이나 이런 전환되는 화면을 좀 많이 넣으려고 최근에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컷 편집만 해서 대강 올리고 그랬는데 왜냐면 큰 차이가 없어서 그랬었는데 그래도 이것도 계속 하다 보면 늘지 않겠냐 싶어서 편집도 최대한 하나하나 공들여서 하고 있고 자료들도 좀 고급스럽게 이렇게 포장을 해서 장면들을 좀 다양하게 넣을 생각입니다. 그랬더니 얘가 저한테 보고를 한 게 제 채널 영상들 중에서 히트를 친 영상들 어떤 게 히트를 쳤냐 좀 공통점을 말해줬는데 보통 시사 아니면 뭐 논쟁적인 주제 그리고 사회적으로 좀 이슈인 주제 아니면 뭐 감정적으로 이렇게 후킹을 하는 그런 영상들이 결과가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생각한 게 또 마키아벨리즘이랑 피터의 법칙 이런 게 되게 잘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떤 걸 새로 배우고 그거를 여러분들 여기 시청자분들한테 설명하는 게 저도 좋고 결과도 좋은 것 같아서 좀 그렇게 몇 개를 준비해보고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세 번째는 또 관련된 새로운 정보에 대한 얘기니까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고민을 한 게 이런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배우고 설명하는 것도 일단 한 가지고 저의 메신저 그러니까 저에 대한 자랑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채널들을 보면 옛날에는 보통 자신의 전문 분야로 이렇게 커진 다음에야 이런 얘기를 해야 좀 사람들이 듣잖아요. 스피커에 대한 조금 신뢰랄까? 이런 게 생기니까 근데 너무 이제 자랑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리고 옛날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된 스타일인 것 같아서 일단 새로운 걸 배우고 설명해드리는 정보성 컨텐츠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편집 스타일이나 이런 것도 열심히 해서 좀 최대한 괜찮은 영상들을 올려볼 생각입니다. 참 이렇게 할 때마다 AI의 발전이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GPT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유튜브를 하고 있었을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었을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마 방향은 좀 같았지만 속도가 다르지 않았을까 생각하기도 하고, 뭔가 한 명의 직원이 더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 게다가 대부분의 분야에서 전문가 수준의 대답을 해주니까 한 명의 직원이 아니라 여러 명의 전문가를 원할 때마다 사용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다만 최근에 너무 의존하고 있었어서 좀 그거를 자각하게 되고 의도적으로 좀 저 혼자서 일을 하는 편도 있습니다. 그리고 AI가 발전하게 되면 이 회사 조직이 되게 넓고 납작해질 거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아래 직원들은 다 대체가 되고 AI가 이제 다양한 전문 집단을 대신하기 때문에 직원 한 명 한 명이 팀 단위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입 직원은 더 안 뽑으려고 하고 사람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의 양과 퀄리티는 좋아진다. 하지만 그만큼 이제 고용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AI한테 대체되지 않는 그런 일자리가 뭘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근데 질문을 좀 바꿔서 생각하기로 했어요. AI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가, 그래서 AI가 뺏지 못할 일자리를 갖는 것보다 그런 AI들을 활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가를 고민해보고 좀 미리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첫 번째로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봤습니다. 유튜브에 대한 고민, 여러 질을 올리고 싶다는 노력들도 말씀드렸고, 이런저런 고민을 해도 지금 당장은 사실 눈에 보이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치지 않고 이런저런 시도들을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급해하지 않고 그러면서 좀 착실하게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항상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제 성장기를 간간히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